박수! 박수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그 메가랜드 정말 대표 교수님 정동석 교수님이 사실 어제 건강검진 있으셨다고. 네, 건강검진. 원래는 메꾸라 출연이 상당히 어려울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스케줄 맞춰서 와주셨다고. 우리 저기 팀장님이 1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차비가 12만 원 들었어. 두 분 일단 혈액형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은? 저는 O형입니다. O형. 어디에 가까운 O형이죠? A형에 가까운 O형? 아, O형에 가까운 O형. 저 혈액형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A형이죠. A형. 네, 소심한. 소심한. 세심한. 세심한.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 뭐. 근데 B형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B형에 가까운 A형. 네,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혈액형을 다 B형으로 알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시크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시크하게 강연하기 때문에 A형이라고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저도 한 10명 중에서 한 8명은 B형. 나머지 2명은 A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쌤 같은 경우는 A형으로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A형이 훨씬 많아요. O형을 맞히는 학생은 10명 중에 1명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봐도 A형 같아요. A형 같아요. 성격이 좀 특이해요. 특이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장르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전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모든 건 다 좋아합니다. 영화를 많이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바빠도 뭐 일주일에 한 편씩은 보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 저거 보셨나요? 그 수리남. 봤죠. 수리남.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저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좋죠. 최근에 본 건 뭐 보셨죠? 둘 다 봤죠. 다 봤어요. 오징어 게임 vs 수리남.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수리남도. 네. vs 오징어 게임 vs 수리남. 오징어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난 수리남 더 재밌게 봤거든.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수리남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난 감독도 제가 좋아하는 감독. 그래요? 예. 범죄와의 전쟁 찍었던 감독이잖아요. 예. 윤종빈 감독.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고, 좋아하는 배우들 많아가지고, 또 대사를 또 다 찰지고, 나는 뭐 너무 막 몰입해서 그렇게 봤다는. 나는 뭐 다 보는 건 시각적인 건 다 좋아해요. 어떤지. 만화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화, 어떻게 만화를 좋아하시죠? 근데 애니메이션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보십니까? 네, 전 귀멸의 칼라 이런 거 보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귀멸의 칼라? 네, 귀멸의 칼라이라고. 조금 이렇게 허무맹랑한 건데, 재밌어요. 보세요.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거 좋아해가지고, 만화책까지 사줬습니다. 15권인가, 30권인가. 그래요. 그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으로 보고 싶대요. 나오기 전에. 좀 의외성이 있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 또 영화로도 보고.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저는 스릴러 같은 거 좀 좋아하긴 하는데. 스릴러? 네. 옛날에 시네마 천국 같은 거 스릴러는 아니지만 그거 좋아했고요. 시네마 천국. 네, 그런 거 좋아하고 스릴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토토, 알프레드. 맞아요. 꼬맹이. 그렇지. 그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런 종류를 좀 좋아하고 저는 이게 추리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스릴러 영화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영화. 스릴러는 아웃핏? 요즘 본 거 중에. 아웃핏. 네, 아웃핏이 반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시즌 나온 겁니다. 시즌 중에도 시즌 끝나고 보시는. 아니요, 시즌 중에도 봐요. 그래요? 저는 중간중간에 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두 분 강의하면서 기억에 남는 수험생 아니면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에피소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수험생 있나요? 저는 있죠. 저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번 트고 지내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 강의할 때도 만났던 친구.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20년 넘었죠. 처음에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총각 대학생이니까 지금 공무원인데 아들 둘, 딸 하나 다 이름을 내가 지어줬으니까. 장명을 하십니까? 장명까지 다 해주고. 장명도 다 합니다. 저는 관상도 봅니다. 관상도. 학위도 3개 받으시고. 명략도 하시고. 풍수지리도 합니다. 풍수지리도 하시고. 뒤에 질문 있습니다. 별거 다 합니다.
농업도 하시고. 잡동사니. 손금도 봐줍니다. 손금도. 네, 이따 저기. 근데 그 친구 손금 이따 보세요. 그 친구는 지금도 참 특징적이에요. 생일만 되면 꼭 뭐를 하나 보내. 1년에 한 번씩. 정말. 연락이 없다가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반가운 친구. 그런 친구고. 중개사를 강의할 때는 여기 노량진 강의할 때에 만났던 그 약간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장애가 있었던 분인데. 어디 쪽 장애? 네. 걷는 것도 불안정했고 말하는 것도 얼얼했어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분은 상당히 하고 싶어 했어요. 자격증을 땄고 그 뒤에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자격증 따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같이 커피 한잔 먹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중개사증을 따고. 네, 떠듬떠듬. 이렇게. 그 지금은 합격을 해서 지금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중개사증도 있고? 그렇죠. 중개사증도 있고. 자격 장애인 쪽으로 해서 공무원이 된 거죠. 공무원이 된 거죠. 그 약간 가산점 약간 가산점, 약간 경쟁률에서 그렇죠. 상당히 유리했는데 나이가 젊어요? 아니에요. 애도 둘이 있었어요. 애도 둘도 대단하시네. 있었고 대단하시네.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우리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지나다 보면 다 기억이 남잖아요. 모든 학생들 다 기억이 남지만 유독 기억에 남았던 건 그분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시죠? 그렇죠. 문자 오고 그래요, 항상. 이번에 33회 이제 희한했던 것은 지역학원의 중학생짜리. 이번 33회. 예전에 구리에 구리 박물관에 다녔던 최연소 14살짜리. 14살. 14살짜리가 최연소였을 건데 그 뒤로 얘가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몇 살? 이번에. 고1. 고1, 와. 네, 고1. 고1이면 몇 살? 17살. 지금 17살인가? 16살에 11월 달, 작년 11월 딱 학기 시작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1, 2차를 동시에 함께 한 거예요. 관우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교복 입고 와요, 겨울에. 야간반에. 근데 야간반인데 한눈을 판 적도 없어. 수업은 다 들어. 특강은 다 들어. 왜 넌 특강까지 다 듣니? 그랬더니, 마지막 특강. 마지막 특강도 체험학습인가? 그걸 내놓고 와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전부 다 합격을 했는데 되려 미안해. 왜? 그랬더니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야. 60 몇 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1차 가장 좋은 거예요. 60 몇 점이. 근데 대단한 거지. 그 16살짜리, 17살짜리가 합격을 하니까. 공부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 중개사라는 게 뭐 공부머리가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지. 조금. 그런가? 네. 근데 너무 성실해요. 애가 성실하고. 우리 시험은 성실하면. 젊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정호선님이. 그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김인산 쌤은 지금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수험생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거나 안 할 것 같은데. 별로 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험생은? 저는 70대가 넘어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요. 여기 남자분. 저기네. 남자. 남자분. 어르신. 할아버지. 근데 그분이 지금 4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1차를 붙고 2차만, 그 다음에 2차만 하셨어요. 근데 2차만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2차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1차보다. 근데 한번 떨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또 1차만 또 붙고, 그 다음에 2차가 붙었는데, 우시더라고, 와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우리가 매 코너마다 코너 속의 코너가 또 있는데, 제가 메꾸라가 대신하면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결정해드립니다. 결정. 오케이. 코너 속의 코너, 다음 코너입니다.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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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나왔으면 좋겠네. 다시.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오케이. 코너 속의 코너. 여기 사연 이슈에서 미처
답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막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미처 답변해드리지 못했던 질문들 무엇이든 아무거나 결정하기 어려울 때 메꾸라가 결정해드립니다. 시험 당일날 끝나고 뭐하지? 공인중개사 공부할까 말까? 주말에 소개팅 가는데 뭐 있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사소한 거라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우리 별걸 다 해보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정착을 시킬 겁니다. 먼저 그냥 이건 OX 아니면 단답형으로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 보는 걸로, 제가 이렇게 김희상 교수님, 그 다음에 정동숙 교수님 이렇게 한 분씩 질문 드릴 겁니다. 가채점 후 합격인데도 잘못 마킹했을까봐 불안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부에서 손 뗀 지 20년, 50대인데 동차 합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이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얘기를 갖다 막 답변하고 막 그러고, 내가 그러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희상 교수님에 따라 메가랜드로 왔습니다. 어느 학원가에 오셨나요? 왕십리로 오시면 됩니다. 또 어딜까요? 평택으로 오시면 아, 됩니다. 오케이. 왕십리 메가랜드, 평택 메가랜드 오시면 김희상 교수님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정동석 교수님 어디 가면 오셨나요? 노란진 메가랜드. 노란진 메가랜드 보실 수 있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동석 교수님, 사진학, 사회복지학, 농업학 다양하게 질문하셨는데 정말 이 모든 게 마을 이장님이 되려는 과정이신가요? 일단 OX. 되고 싶어요. 되고 싶습니까? 잘 어울려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후 감정평가사 합격도 정말 쉽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가채점 후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킹 질문을 걱정하고 그렇죠. 마킹이죠. 대부분 다. 마킹을 실수를 했을까봐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킹은 하고 나오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안한 요소를 갖게 되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확대 재생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대해서. 재생산. 근데 실제는 제가 체크를 해보면 하나 보고 옮기고 하나 보고 옮기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거의 나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제가 봤을 때는 심적 확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부에서 손 뗀 지 20년, 50대인데 동차 합격 가능한가요? 하신 질문입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일단 뭐 가르쳐준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50대 합격생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제일 합격, 제가 오늘 설명회를 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왔는데 3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합격률로 보면 30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 20대, 50대 순서이긴 한데 그래도 20대만큼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게 50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50대들이 열심히 해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아까 그 기억에 남는 수험생 할 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이렇게 두 분 얘기가 좀 충분히 분량이 나온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지금 나가는 학원에 노량진 학원이에요. 노량진 학원인데 제가 처음 학원 올 때부터 있었던 여자분이세요. 50대신데 근데 계속 불합격을 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계속 공부를 계속 이어가 오신 분이에요. 이번에 합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합격하셨냐면 이 개론 62.5, 민법 60. 오, 한 개. 대단하네. 예. 그다음에 공법이 한 50 점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점수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점수를 한번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뭐 제가 축하드리는 마음에서 공개하는 거니까. 자, 개론이 62.5.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개론이 62.5, 민법이 60. 그래서 한 개차로 합격. 중개사법 70. 잘하신 편이 아니에요. 근데 공법이 50이 나왔어요. 오. 그리고 공시세법이 62.5. 이것도 한 개 차이로.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개론 1차 한 개 차이, 2차 한 개 차로 합격.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분도 50대인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8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8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대단하죠. 이게 특히 50대들은 본인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만 자녀분한테 뭔가 보여지는 부분을 꼭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포기 안 하시고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 또 특히 50대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리허설 때 그런 얘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만 끝까지 손을 안 놓고 하기만 하면 분명히 되더라.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되더라고요. 합격하는 시험이다. 네, 합격하는 시험이다. 누구든지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대 화이팅 하시고 공부에 손 떼지 오래되신 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상 교수님 따라 메가랜드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년에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느 학원가에 볼 수 있나요? 왕신리 학원이랑 평택학원으로 오신대요. 예. 메가랜드 오신 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제가 공식적으로 온 거는 이제 어제부터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런 촬영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번 하고 나시면요. 네. 예, 한번 하고 나시면 상당히 적응이 쉽게 돼요. 이게 이렇게 회사 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많이 부를 건데 또 이분들이 많이 부르겠지만 네.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얘기도 좀 나누고 쌤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원래 또 친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저랑은 또 이렇게 안 친하다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상당히 좀 눈 녹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김희상 교수님은 내년에는 이제 왕십리 메가랜드 캠퍼스와 그다음에 평택 메가랜드 캠퍼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동숙 교수님은 사진학을 전공하셨나요? 사회복지학. 네, 사회복지는 예, 졸업을 했습니다. 농업학. 했습니다. 그리고 법학. 네, 법학. 법학은 석사. 네, 석사까지. 석사까지. 이 마을 이장님이 한간에는 마을 이장님이 되는 게 목표라 하시던데 이렇게 많은 전공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요. 그런 건 있어요. 밥은 적게 먹고 공부는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근데 배가 왜 나오지? 나이 먹어서 나온. 근데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투자도 참 잘하시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좀 잘하시고 다방면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좀 부러운 측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한데요. 네. 투자라는 게 뭐 있겠나요? 그냥 공부도 인내하면 되는 것처럼. 서울에도 집 있으시고, 있죠. 광주에도 집 있으시고, 있죠. 또 시골에 가면 땅도 있으시고, 네, 있죠. 나무도 있으시고, 아들도 있으시고, 있어요. 딸도 있으시고, 있죠. 없는 게 없으신. 이 세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요. 사진학, 사회복지학, 농업학, 법학, 네 개 중에서, 이렇게 좀 아쉬운 거? 내가 이건 정말 좋아하는 학문이다 싶은 거, 네 개를 전공해 보셨습니다. 실제는 원래 사회복지를 더 해보고 싶었어요.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를 내가 하다가 그 센터를 만들다가 사회복지 요양센터를 만들다가 국비 신청을 했었어요. 15억짜리를. 김근태 장관 있을 때. 예. 혹시 김근태 장관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 계실 때에 그 15억 노무현 정부 때죠. 네, 그렇죠. 15억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중대에 포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회복지. 네. 그 뒤로 꺾이면서 이제 나무를 보게 되고 식물을 보다 보니까 정적인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고 지금은 농업인이죠. 지금 농업인이고 농사를 짓고 있고 파머. 네, 경영체 신고까지 다 돼 있으니까. 김희상 교수님은 혹시 강의를 안 하셨다면 어떤 거? 저는 뭐 그냥 백수가 아닐까. 백수. 노는 거 좋아.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직업적으로요? 네. 자유로운 거 좋아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거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아마 글을 쓰고 했을 것 같아요. 작가. 네, 그런 것들. 여행 작가. 네,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 두 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친하지 않다고 안 친한데 비슷해요. 안 친한데 비슷해요. 직업으로는 그러면 사진 작가 그런 것들 제가 동경을 하죠. 근데 또 사법고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거랑 별개죠. 별개. 왜냐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거거든요. 정말. 네, 그런 것들 이게 뭐 진짜 멋있는 광경 같은 거 막 찍고 이런 거 차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찍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해요, 사실.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 한 곳 가보신 잘 모르죠 지금. 지금은 네. 그런 길을 안 걸어서. 네, 안 걸어서. 근데 그런 로망이 있다는 거죠. 여행지 중에서 이렇게 가봤던 데 중에서 가장 좋은 데 한번 한 군데 추천하시면. 제가 갔던 데는 그래도 저는 양양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양양. 네. 해외가 아니고. 네? 한국에. 우리는 한국이 좋죠. 한국이 좋으시구나. 저는 뭐 제주도도 좋은 것 같고. 제주도. 네. 제주도 중에서 김희상의 제주도의 원픽.
서귀포? 근데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별로 인상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안 갑니다. 한 번도. 그 우도인가 우도 있죠. 우도가 참 난 좋았었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예, 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지는 거 보는데. 근데 거기는 다 그렇죠. 거기만 그런 거야. 또 우도가 난 특히 좋았었어요. 그래. 짜장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좋았었어요. 우도는 짜장면이야. 거기 가면 갈치국을 먹어야죠. 네? 짜장면을 먹어. 우도까지 가가지고. 짜장면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데 사진을 전공하셨으니까 사진이 제일 잘 나오는데 전공을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원래 얼굴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경치가 아니라? 네, 저는 경치는 별로고 사람 얼굴을 그 표정을 찍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흑백으로. 근데 경관을 따진다면 저는 지리산이 제일 좋습니다. 지리산 루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는 노고단. 그 노고단에서 천안봉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가 예전에는 구례 화엄사 쪽에서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노고단으로. 지금은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차 받쳐놓고 주차하고 바로 노고단으로 올라가니까 예전에 무슨 광고였지? 그 백지연 씨 나오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백진이었습니다. 네, 지리산. 예, 맞아요. 그 노고단. 그게 가을에 가면 단풍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단풍은 무슨 산이지? 내장산이라고. 그 촌놈들이나 내장산 가는 거고. 그런가? 두 분 서로. 좋은 건 전라북도 순창 강천사가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쉽지 않다고 두 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관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2차? 네. 1차는 비슷하습니다. 공법도 있고, 개론도 있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이랑 그 공시법 같은 경우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간평 강의를 했습니다. 네, 신림동에서. 한 5년 했는데요.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근데 여기가 좀 바빠가지고 거기를 뺐죠. 그래서 제가 그 과목을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가다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 중에 젊은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간평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신중히 좀 생각해라. 내가 그래요. 왜냐면 1차는 들어가도 2차에서 주관식이거든요. 가격, 감정 평가하는 형태로 이제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형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아. 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웬만큼 마음 먹고 가면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합격을 했습니다라고 연락 온 분이 별로 없어요. 네, 합격했으면 연락이 왔겠죠. 근데 연락 온 분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형의 어떤 좀 특화가 좀 되신 분들은 어쨌든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 그게 서술형도 간평사한테 배우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죠.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젊은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공부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20대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생들. 학벌도 좋아요. 그렇죠. 학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하신 분들 중에 가장 젊으신다고 하더라도 30대거든요. 이게 이제 경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도 쌤도 추천하지 않습니까? 평가사. 노량진에서도 예전에 강의를 할 때에 1차를 합격했다면, 중개사 합격을 나와서 법무사를 준비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간평을 준비하겠다고 오신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합격한 다음에. 그러면 웬만하면 돈 많아? 이렇게부터 물어봐요. 돈 많아? 시간 투자할 만해?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중개사를 합격할 정도의 민법 실력이면 간평 민총이라든지 법무사 시험도 합격을 해요. 1차를. 난 연락도 받았고 합격한 사람들한테. 근데 2차 최종 합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객관식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우리가 논술형을 공부해 보면 논술형으로 접근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포인트 자체가 달라요. 외우는 양도 다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면 중개사와 관련된 공부를 실무적으로 더 넓게 또 공부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경제적 여유도 있고 좀 나이가 내가 젊다. 20대 30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5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같으면 그냥 발을 빼는 게 빼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특화되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제 중개사 시험처럼 1, 2년 만에 붙는 시험은 일단 첫 번째가 그렇죠. 아니다. 두 번째는 중개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시는지 간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금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기간도 한 5년 정도, 3에서 5년 정도는 좀 확실하게 열어두셔야 되고 공부에 대한 감각도 기본적인 감각을 있으신 분들이 평가사를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